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학원에서 맨날 찌들어 있던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새로운데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시작할까요? 본격적으로?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임자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이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송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호 연세대 의학과에 합격한 장주희라고 합니다. 그 말로만 듣던 연희정씨! 여러 노력을 했을 텐데 특히나 정시로 이제 합격한 학생이 한 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주희 학생 정시로 이제 의대에 갈 성적이면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연세대 의대면은. 그래서 성적표를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네, 부끄럽긴 한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은 총 몇 개 틀렸는지 한번. 전체 전 과목에서 영어까지 포함해서 국어만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너무 멋있어. 진짜. 리스펙. 근데 사실 오빠가 수능만 잘 친 게 아니라 항상 사실 평가원 치면은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빌보드가 있거든요. 순위를 항상 1순위를 차지하셨는데 1등하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9평 끝나고 솔직히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해. 잘 보고 이건 무조건 한 3등 안에 들겠구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이 집단에서 막 드디어 탑을 찍었구나. 그래,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많이 얻은 맞아요. 것 근데 같아요. 저도 빌보드 1등은 못 해봤지만 빌보드에 있어서 약간 반 친구들끼리도 쟤는 이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공부할 때 좀 많이 자극했던 것 같아요. 원래 주희 누나, 주희 언니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빌보드 1등을 하니까 이제 보통 1등은 이제 저희 빌보드는 금색으로 이름을 쳐주는데 제일 크게. 그걸 보고 어떤 학생이 저 누나는 도대체 몇 개를 틀린 거야? 막 그렇게 말을 했다고. 네, 심지어 제가 재수할 때는 수능 끝나고까지 저를 여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도 근데 빌보드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 수연 학생은 몇 번 정도 들었었어요? 항상. 저는 제일 많이 들지 않았나? 제일 많이 빌보드에 상위 막 1등까지 못 해봤지만 거의 매 시험에 빌보드에 들어있긴 했던 것 같아요. 매 시험마다. 민준 학생은 몇 번 정도 들었어요? 빌보드에 들게 되면 이제 매점 상품권 10,000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룸메들이랑 포켓치킨 이렇게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 먹었던 개수를 생각해 보면 그거 6-7번? 거의 다 들었네요, 그러면은. 우리 자은 학생은요? 저는 딱 2번.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좀 장점? 하나씩만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저희 학원이 좀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행정실 선생님이 학생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개개인의 학습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다른 더 대규모 학원들보다는 각자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분위기도 좀 더 가족 같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700~800명 규모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조금만 더 하면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대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의대에 실적을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률을 보면 64% 정도의 학생들을 의대에 보내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합격률 보고 들어왔어요. 합격률 보고. 네네. 주희 학생이 느낄 때 이제 재수를 하고 다른 학원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다른 학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재수할 때는 이제 여기 새 친구들 말한 것처럼 그냥 합격률이 많이 좋으니까 저도 그냥 단순하게 뭐 나도 가면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 들어왔는데, 이 학원에 있는 데일리 컨텐츠나 아니면 주말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좀 후회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에 그냥 마침 아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행정실 분들이나 뭐 담임선생님들 많이 친한 분이 계셔서 컨텐츠 면에서 활용을 못한 거를 올해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1년을 좀 많이 더 알차게 보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멋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이건 할 얘기가 좀 많죠. 저희는 정수 선생님, 같은 박정수 선생님이셨는데 네. 사실 저는 초반에 좀 별로였어요. 처음 딱 박준호 쌤이 종례에 들어오셨을 때 막 좀 진지한 표정으로 농담하시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뭔가 잔소리도 많으신 것 같고 나 안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입시 상담도 정말 잘해주시고 나중에 가서는 농담도 이제 제가 알아서 잘 캐치해서 듣게 되었고 적응을 한 거네요 이제. 네,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막 취소되고 이럴 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네가 이번 이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면은 네가 정말 네 인생에서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네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한번 선생님 믿고 좀 버텨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그냥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냥 1년 재수하는 거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반전 매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마인드 관리를 잘 해주실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는 탑5 안에 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전 매력이 제일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뭔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학생들 최대한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힘들 때 원장쌤을 직접 찾아가서 저도 이제 기록상으로는 믿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막판에 막 성적이 국정에 제일 잘 봤는데 그만큼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공부에 대한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시기에 원장님께 찾아갔더니 원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너는 이제 최상위권이니까 최상위권답게 행동해라. 최상위권답게 그러면 행동하려면 공부도 당연히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너가 점수 떨어지지 않을 그걸 걱정이 덜 만큼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힘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수능에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원장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하는 애들은 진짜 재수 망치더라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각자? 일단 재수 망한 사람은 없어. 가장 많이 고3 애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너무 문제풀이만 집중하는 것 개념을 소홀히 하고 개념을 그냥 스스로 안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관련 개념을 항상 떠올리면서 좀 더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면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좀 실패 확률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왜냐하면 저도 문제 양보다는 풀 때 생각을 깊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모르는 게 생기더라도 바로 해답지를 찾아보지 않고 수연이랑 한 문제 가지고 3시간 내내 얘기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더니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처음 느껴봤어요. 재수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재수를 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민한 학생들, 환경에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하고 난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 이렇게 환경에 예민한 학생들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걸 잘 견뎌내야 재수를 성공하는 것 같아요. 좀만 더워도 막 관행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름에 이제 좀만 더워도 막 거기 뛰쳐갔는데 그래서 삼수 때는 그래도 좀 차분해지려고 노력했던 게 좀 곧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인강에 너무 집착하는 공부 습관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강을 잘 활용해서 수업 듣고 스스로 복습 잘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내용으로 탐구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너무 인강을 계속
보고만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주구장창 음. 듣기만 하려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내 통학학원보다 이제 기숙이 가지는 좀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숙에 2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공무원을 일단 핸드폰이 내 손에 없다. 나한테 없다. 주변에 친구들이 다 같은 처지에서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기숙학원의 좋은 장점이지 않나. 맞아요. 저도 약간 같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기숙학원에 있으면 약간 혼자 쉬는 시간, 일탈하는 시간을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저도 기숙학원 와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핸드폰하고 막 그런 것보다 운동을 하니까 훨씬 정신 건강이나 몸 건강에도 좋고 공부할 때도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재수할 때 운동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할 시간에 얘랑 같이 배드민턴 치러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통학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학교가 그 버스를 타고 이제 40분, 5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버스 타는 거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통학하는 시간이 5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학하는 시간이 제일 적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씻고 내려가면 바로 이제 교실이 있는. 네. 그 시간에 공부 더 할 수 있고. 공부 더 할 수도 있고. 나왔던 얘기 같은데. 시끄럽다.